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만을 쫓아가는 한서준입니다. 자, 캠트로닉스가 오늘 시초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급락이 나오고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락을 하니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 올려요. 지금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불안해 하셨던 분들, 걱정하셨던 분들 좀 덜어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흐름은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상승 모멘텀을 떠나서 기술적인 요점, 이런 관점에서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하락한 거 하락한 거고, 그리고 나서 말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승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말아 올린 거거든요. 왜?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그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충분히 상승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지난주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은 블록딜 때문이었잖아요. 자사주 매각 소식, 그렇죠? 대량으로 블록딜 그 영향 때문에 하락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수급 문제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제가 3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사주 매각은 급락의 이유가 아니다. 팩트를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쏘였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흐름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흐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뚫고 지금 뭐 고점 갱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에서 버텨주는지가 중요하다. 여기로 진입하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진입하게 되면 이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상단에서 버텨준다라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 상단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캠트로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부터. 뭐 때문이에요?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관건은요,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시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주 매출처는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이쪽 매출이 거의 대다수고, 유리기판 관련된 매출은 사실 좀 적긴 합니다. 10% 미만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 자사주 매각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때 자사주 매각한 게 반도체 소재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결국 유리기판 매출이 적지만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역량을 키워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공정 내재화 역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핵심 공정인 TGV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저 가공부터 습식, 식각, 또 AOI 이거 관련된 검사, 그리고 CMP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캠트로닉스와의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 캠트로닉스는 삼성 계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이 키워드, 키워드 내에서 삼성 계열사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 매출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이라고 했죠. 그 그룹이 바로 삼성 계열사, 이쪽 매출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양산과 관련된 수혜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캠트로닉스로 어떻게든 수익을 최대한 크게 뽑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근 삼성전기 소식을 보면은 삼성전기가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유리기판 제조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사실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에서는 SKC가 출자한 앱솔릭스가 선도를 하고 있죠. 여기에 미국과 대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기도 뭐예요? 후공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죠. 현재 세종사업장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 법인과 함께 2027년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제작 공정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일본 스미토모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이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캠트로닉스와의 관계예요. 문제는. 사실 이미 지난달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확대를 위한 합작 법인을 추진하면서 캠트로닉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캠트로닉스는 공정 내재화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 기존부터 삼성그룹과 협력 경험이 강점이기 때문이었죠.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그리고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국내 파트너를 통해서 합작 법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활용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SKC의 앱솔리스가 유리기판 시장을 장악했다라고도 하는데,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도가 바뀔 것은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후공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로 캠트로닉스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캠트로닉스의 자금력이 사실 문제였어요. 합작 법인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현금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모투자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 재무적인 투자자들과 접촉하면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삼성전기가 일본 스모토모와 합작 법인을 위한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본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 협약은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업무 협약이 그대로 법인 설립과 양산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거라 변수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캠트로닉스의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야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 매각, 물론 뭐 1,000억 모자르지만 이 자사주 매각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뭐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블록들로 인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사실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대감. 뭐 테마가 됐든 업종이 됐든 뭐 섹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애초에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시장에서 이 TGV 기술이라는 압도적인 공정 기술, 특히나 내재화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 수급 부재로 인한 가격 조정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나온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바로 다음날 양봉 몇 %요? 장중 6%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를 보여줬죠. 네, 반등 시도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하방 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늘도 뭐 시초에 하락하긴 했지만 하방 매수세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하락분을 거의 대부분 회복해 가고 있잖아요. 분봉상 흐름 볼게요. 10분봉 볼까요? 30분봉, 10분봉, 5분봉 볼게요. 보면은 5분봉 보면 시초에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시초에 완벽하게 너무나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하방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회복해 간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 하지만 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 안에서 이탈하고 들어온다. 이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상단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여기서 매집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더 가능성 높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을 때 LSI 지수가 지금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매수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절대 과매수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때가 높았죠. 그렇죠? 지금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일 때가 오히려 과매수권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매집이 흔들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올라오고 나서의 이런 가격 조정은 뭐 자사주 매각이라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합작법인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의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수급 문제다. 수급 문제 때문에 단순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잡아주죠. 박스 상단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또 한번 이어가면서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내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만큼 수익을 먹고 또 이 구간에서 하방 매수로 또 재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계속 보유하시다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그 타점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캠트로닉스 타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시청 종목 매매 타점 이걸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여기 종목 있죠. 시청하신 영상 종목에 여기다가 캠트로닉스라고 적어서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캠트로닉스의 주가가 이 박스 안에서 들어왔다가 올라가든 여기 상단에서 버티다가 올라가든 그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채널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당일 수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시초가 매수,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하는 목적은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 뭐 5%든 10%든 이런 수익들을 먹고 당일에 마무리하는 이런 전략을 당일 시초가 매매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와 같이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목들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11월 10일 오늘 날짜 확인되실 거고요. 그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지난주 정부가 의료 AI 쪽에 투자를 9,400억이나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AI 의료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영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고영은 이미 한번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왔었고 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방 매수세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확하게 16% 이상 급등이 나왔죠. 수익률로만 최대 15%까지 뽑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 에코바이오도 보세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에코바이오고요. 오늘 기가 막힌 불기둥을 쏘아 올렸죠.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로만 22%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3I라는 세 번째 원픽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 17%까지 급등이 나면서 수익률로는 13% 수익까지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 현재 이렇게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하셔서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증명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죠.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무료 이벤트 항목에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 주신 모든 분들께 텔레그램 채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널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던 안 하시던 어차피 저는 이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이 원픽 종목들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 포기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도움 없이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 매일 당일 수익들 챙겨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입장 요청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히든조 요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달 한 번씩 특별한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린 이 히든 종목들의 수익이 분명히 확실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11월 1차 히든 종목 역시나 여러분들 좀 기대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는 게 있죠. 혹은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대장주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이 뒤를 이어가는 후속주가 있습니다. 핵심 종목들이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종목들, 후속주에 해당하는 이 핵심 종목들은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있죠. 이제 막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11월 1차 히든 종목을 선별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정확한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월 1차 히든 종목 KNR 시스템 제가 10월 16일에 들었거든요. 10월 16일이면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매집 구간 확인됐습니다. 한 번씩 튀어 오르면서 또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한 차례 끌어올린 다음에 또 숨고르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제가 모멘텀까지 체크를 하고 추천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라요? 거의 40%까지 올랐죠. 9월 2차 히든 종목도 볼까요? 온코니 테라피틱스 9월 17일에 제가 드린 히든 종목입니다. 9월 17일이면 이때죠. 이때 제가 타점을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집이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추세 만들고 숨 고르면서 매집 진행됐고 또 한번 오르고 나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때 타점을 잡고 수익률 최대치로 따지면 거의 60%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제가 11월 1차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겠다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연습 삼아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유롭게 11월 히든주 요청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알려드릴 거라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채널 좋아요도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